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. 앞에 자전거는 안전거리 충분합니다. 잘 가고 있는데, 이런. 어휴.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. 예. 갑자기 자전거 뒤에서 팍 칼치기로 들어왔어요. 그 차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란다. 픽시 자전거. 많이 다치셨습니다. 상대는 안 다치고 나만 다쳤어요. 상대가 들어오면서 나는 쓰러지고 그 위에 아마 상대가 넘어진 모양이에요. 쇄골. 요거 빗장뼈요. 이거 쪼글쪼글 나고요. 갈비뼈 5개 골절.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. 쇄골하고 무릎하고 수술했고요. 저 쇄골은 이게 잘 안 돌아가요, 이게요. 그래서 한동안 고생합니다. 여기 딱 이렇게 크랭크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여기 움직이잖아요, 요거요. 이게 어깨랑 연결돼 갖고요. 그리고 무릎 십자인대 파열 저거요. 진짜 오랫동안 고생합니다. 자칫하면 또 무릎이 덜렁덜렁 해갖고 계단 같은 데 못 다녀요. 지금도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. 저는 잘 가고 있을 때 픽시 자전거가 고의 보복성? 고의는 아닐 것 같아요. 앞에서 다툼이 있었습니까? 그때 다툼은 없었대요. 그러면 보복 운전은 아니죠. 단지 상대차가 나를 갖다 앞지르게 하려는데, 물론, 왜 이렇게 느리게 가? 그래서 겁주려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인정 안 하면 그건 안 돼요. 물론 내가 느낄 때는 저 차가 나한테 일부러 위협적으로 하다 부딪혔네 생각할 수 있지만, 그러나 나를 추월해가는 과정에서 각도하고 거리를 제대로 못 맞춰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. 상대가 자백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런데 가해자는 나한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해주고 있어요. 민사소송해야 돼요. 너무 억울해요. 자기가 잘못했으면 죄송하다 소리도 좀 하고 나한테 치료비라도 대줘야 되는데 저는 억울해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. 이런 자전거 운전자 이거 되겠습니까? 젊은 사람이래요. 23살이래요. 재판받았어요. 요거하고 이 사고하고 다른 거랑 또 있었어요. 다른 거는 2개로 재판받았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나왔습니다. 검사가 항소를 해줬어요. 치료는 건강보험하고 실비보험으로 받았대요. 상대가 자전거 타실 때요.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. 일반적으로 1억까지 해주잖아요. 한 달에 한 10,000원만 내면 될걸요? 그럼 저런 경우에 손해배상 1억까지는 내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자동차는 자동차보험, 자전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. 상대가 없어서 내 돈으로 치료받고 건강보험, 실비보험. 건강보험을 하고 모자른 거 실비보험으로 된 거죠. 자, 이 사고 소송하면 당연히 100대 0이에요. 근데 상대에게 23살 돈이 없으면은 판결은 받아놓더라도 판결은 집행을 못해요. 그래서 힘들어서 소송해갖고 소송하려면 신체 감독 받아야 되죠. 법원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. 스트레스가 상당히,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. 부상사고는. 그래서 과연 그렇게 소송을 해서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은 변호사 비용만 300만 원 이상 줘야 되잖아요. 신체 감정비가 한 무릎하고 갈비뼈는 잘 붙었으면 장이 안 남습니다. 갈비뼈가 이게 빗겨서 붙으면 폐를 눌러요. 그럼 숨이 잘 안 쉬어져요. 그러면 장이 인정되지만은 갈비뼈가 붙긴 제대로 잘 붙었으면은 그건 장이 없어요. 무릎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동요가 있는지 흔들림이 있는지 이제 그건 신체 감정 받아봐야 돼요. 쇄골은 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송 비용 한 500만 원 들어요. 그런데 판결을 받아놓고 집행을 못하면 답답하죠. 승소 판결 받고 상대 운전자가 복권에 당첨되기 기다려야 돼요.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.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월급에 압류할 수 있잖아요. 2분의 1까지요. 직장은 들어간 것 같대요. 그런데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50만 원까지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을 못 대요. 월급이 2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돼요. 25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돼요. 300만 원 150만 원 달 수 있고요. 참 이런 경우가 답답합니다. 방법은 하나예요. 검사가 항소해놨습니다. 그럼 항소심에서 당신은 저렇게 많이 다치게 해놓고 당신의 일방적인 과실로 합의가 안 됐네요. 그리고 항소심에 진정서 써내세요. 나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데 미안한 소리 한 번도 없었고요. 코빼기도 한 번도 안 비쳤고요.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. 저 이렇게 망가진 몸 이거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? 그래서 판사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세요. 합의 안 되면은
항소심에서 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실형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해야 무서워서 쫓아오죠. 그래서 항소심 재판할 때 진정서 제출하시고요. 그 진정서에 내 진단서, 나 다쳐서 고생한 거 그런 것들을 좀 첨부시키세요. 물론 진단서는 들어갔겠지만 진단서만 들어가고 수술하고 그런 건 안 들어갔을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총 진료비가 얼마인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건강보험 얼마, 그다음에 이렇게 자부담금 얼마, 네 그런 자료도 제출했어요. 이 사람으로부터 나 이런 한 점 못 받았다. 법에서 이럴 때 법이 나는 하나도 못 받고 저 사람 배째라고 그러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. 그래서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혹시라도 실형받을까 봐 합의해달라고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. 그게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. 민사소송은 보험사가 있으면 보험사 돈이 많으니까 보험사가 있어야 소송하고요. 개인을 상대로 보험 하나도 안 들었을 때 개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나중에 승소는 하지만은 집행하지 못하면 판결을 받아서 뭐 하겠어요. 나중에 언젠가 돈 생길 때 기다려야 되는데 돈 안 생기면은 허당입니다. 허당.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시든 자전거를 타시든 내가 사고를 낼 수 있잖아요. 그럼 내가 사고 냈을 때 내가 상대편에서 손해배상해 줄 수 있는 내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이 많으면 괜찮아요. 없으면 보험에 꼭 가입하십시오. 자동차 보험, 종합보험에. 그리고 내 차가 우리 가족만 운전할 수 있다. 다른 사람 운전 못한다. 빌려주지 마세요. 빌려줬다 사고 나면은 책임보험만 되잖아요. 그리고 대물 2천만 원까지 그것도 안 돼요. 오로지 대인 1밖에 안 됩니다. 안 되는 건 나랑 운전자랑 같이 책임져야 돼요.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십시오. 그리고 질문자분 많이 다치시고 지금 재활치료 중이시라는데요.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.